예전에 신문 읽으셨을 때랑 지금의 신문 읽으실 때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끊고 얘기할게요.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여기 가져왔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어린이 조선일보가 있고 여기 매일경제가 있습니다. 최근 거예요. 이게 지금 1월 19일 거거든요. 이걸 왜 보기 시작했느냐면 아들이 하나 있어요. 4학년짜리. 그래서 아들에게 신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은 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안 보네요. 근데 생각보다 어린이 조선일보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꼭 그렇게 꿀리지 않을 정도? 뭐 이렇게 허접하게 해놓진 않았어요. 굉장히 내실 있게 그렇게 좀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요 매일경제는 여기 계신 분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경제를 구독을 하는 겁니다. 일단 구독한 지는 지금 3개월째? 2달? 2달 정도 됐나요? 한 그 정도 됐고요. 예전에 제가 한국경제신문을 구독을 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근데 그때 큰 도움을 실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한번 신문을 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제 신문을 구독하게 된 거고요. 한 2달 동안 신문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2달 정도밖에 안 돼서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표면적인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때까지 알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가랑비를 맞는 느낌이라고 할까? 일단은 온라인 포탈을 보면서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 또 오랜만에 신문으로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느낌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포털에서 지원하는 연동되어 있는 신문들을 들여다봤는데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신문이 자세한 감도 있더라고요. 이제 읽는 속도도 그렇고 신문이 하루치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 신문 한 부를 읽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요? 2달 된 입장에서 뭔가를 이제 통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고, 이거를 꾸준히 한 3년 읽으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어디 투자처가 괜찮은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신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문제에 접근을 할 때 피상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네요. 지금 사회가 근본을 파헤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은 나와야 될 때인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사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인터넷으로 신문을 별로 안 봤었잖아요. 특히 또 너무 많으면 또 안 봐지게 되고, 저도 제목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이제 자세하게 보기도 하는데, 이런 신문을 오프라인 신문을 보게 되면 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본다? 뭐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매일경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큼지막한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만 많이 보이고 이렇게 짜잘하게 굴러가는 것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이렇게 찾아서 봐지진 않는데 이 경제신문을 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게 조금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전체적인 큰 그림도 그림이지만 디테일에 조금 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그런 디테일을 저희가 인터넷 신문을 봤을 때는 잘 안 봤었는데 요런 오프라인 신문을 보니까 그런 거를 보게 되네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좀 많이 기억이 더 잘 되기도 하고 뭔가 꽂히는 게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종합지를 보시니까 조중동을 보셨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정치적인 이슈가 거의 주 맥락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주가 경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대낌이 좀 적고 세상이 굴러가는 거를 기업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맥락에는 되게 더 들어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명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나요? 돈의 흐름도 그렇고 누가 돈을 쫓아가고 있는지, 누가 지금 리더를 해나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게 극명하게 보이고,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정치 세력이 아니다. 지금 세상은 기업가 정신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 기업가가 미래의 어른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어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나갔는데요. 지금 AI가 전 세상을 지금 판을 뒤집을 판인데, 이 AI 윤리나 법에 대한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기업가들이거든요. 기업가들이 지금 인권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들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판을 짜가고 있어요.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미국, 아무래도 이번 해가 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AI가 이렇게 되면서 이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뒤바뀔 판에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 지금 각 정치권에서는 이제 표심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저 상대 당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세력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뜻을 펴기 위해서는 우리 인맥을 공고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1번으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반해 기업들은 지금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려고 온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와중에 우리나라 국민들뿐 아니고 전 세계 국민들이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투명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민의식 같은 것도 많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AI 때문에. 네. 지금 대학가도 그렇고 AI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대부분의 대학들, 특히 유서 깊은 대학들은 AI, 챗GPT 금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교수들서만 몰래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고, 학생들은 전혀 그걸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참 의아한 생각을 들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게다가 대학의 질을 좀 높아졌으면 하는 학생들의 바람이, 차라리 우리가 등록금을 더 낼 테니까 질 좋은 수업을 좀 받게 해달라, 학생들이 그런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AI가 나왔는데 이제 찬반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찬반이라기보다는 걱정이죠, 걱정. 그리고 이 AI를 나쁜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때의 어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AI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이제 그런 거죠. 보이스 피싱이나 그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을 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 막는다고 그게 될까 싶긴 해요. 왜냐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많게는 사형까지도 시키잖아요. 이제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다른 사람들한테 경종을 주기 위해서 사형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죄들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벌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같이 공동체적으로 산다는 어떤 그런 의미, 사회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성숙해져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잡혀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도 법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는 지금 법으로 규제하는 거하고 별반 따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로 일어날 범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사람들의 어떤 급이 많이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약하면 강한 사람한테 굴복을 당하잖아요. 아니면 사기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약한 게 실은 미덕이 아니잖아요. 내가 강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요, 실은. 근데 내가 약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먹는 사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이제 약한 사람이 공급이 되고, 수요는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강한 사람들의 수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경제 원칙에 있잖아요. 그런 거. 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고 돈도 굴러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이 또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사람도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다들 어떤 급이 조금 높아져야 된다는 요런 걸로 지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은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안 좋은 부분들, 사회적으로 민폐인 부분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그 위에 있는 장이 사직을 한다든지. 근데 뭐 여러분들도 계속 봐왔겠지만, 그분이 사직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어지나요? 또 다른 사람이 장이 와도 똑같아요. 문제는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알 때까지. 알지 못하면 어렵죠, 뭐, 살기가. 근데 계속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은 알으라고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피상적으로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이지, 여기까지만 딱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장발장처럼,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장발장이 굉장히 재미없는 스토리가 되겠죠. 근데 장발장도 나름대로 막 너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뭔가를 훔치고 거기다 뭐 은초 때도 훔쳤는데 신부님이 아 그래 이거는 뭐 가져가도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보면 근본적인 거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이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럼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를 다시 쭉 찾아보니까 아 또 사회적으로 이게 안 돼서 그렇구나. 그럼 이 사회적으로 이게 됐었으면 장발장도 어려워지지 않았을 거고 어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당에서 은초대를 훔치는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럼 원인은 이쪽에 있는 거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네. 어떤 그런 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일어난 그 상황만 딱 보고 거기에서 생각이 딱 멈춰요. 저런 나쁜 놈. 그거 끝나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를 근절시킬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됐네요. 하여튼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래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깊이가 조금은 많이 깊어졌나요? 그러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부분으로 봤어요. 정치 따로, 기업 따로, 교육 따로 이렇게 봤었는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통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야가 이제 조금씩 배워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AI가 이제 앞으로 세상을 AI 시대가 되는데 AI를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는 걸 기업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알게 모르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고 하고 이게 뭔가 내공을 키우는 걸 되게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에 대해서 좀 더 할 말이 있으신가요? 신문을 권해 볼 생각은 있나요? 신문을 본다는 게 시대를 역행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신문을 보니까 지금 제 수준에는 신문이 필요해요.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진짜 바쁜 분은 신문을 볼 틈이 없어요. 그냥 휴대폰으로 요약된 기사를 훑어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깊은 내용이더라도 통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필요한데 모두에게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좀 통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신문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일부러라도 그리고 또 이걸 기사를 소리내서 빨리 읽다 보면 단전에 힘도 들어가고 말을 좀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좀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그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저도 요새 가끔 신문을 소리내서 빨리 읽어보거든요. 일단 한문이 없으니까 쭉 읽어주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모르는 분야는 좀 더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모르는 분야는 잘 안 읽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모르니까 그런 거라는 생각하고 있고 부동산 진짜 주식이라면 전혀 모르겠어요. 별 관심이 없죠.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안 해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느 지국의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건설업계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연결이 되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곧 전쟁이 물론 끝나야 되겠지만 그 재건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대거 투입해서 신도시가 쫙 세워지면 진짜 거기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 한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을 보면서 많은 거를 깨달으셨고 시간이 거의 한 30분이 다 돼서
더 할 얘기가 보시면 신문을 예전에 신문을 읽으셨을 때랑 지금의 신문 읽으실 때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끊고 얘기할게요. 뭐라고요? 예전에 경제신문을 읽으셨을 때와 또 이제 지금 새롭게 경제신문을 읽으시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아, 제가 열심히 읽질 않아가지고 그런 느낌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신문을 보니까 저는 그 활자 냄새가 좋아요. 좋죠. 제가 이제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신문을 보면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앞에다 대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안경을 벗고 보게 돼요. 그래서 안경 벗고서 코앞에다 두고 보면 그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활자 냄새 때문에. 그거 참 희한해요. 옛날 사람. 그런가 봐. 옛날 사람인가. 요새는 이제 활자 냄새를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냄새에 익숙한 사람들이 다시 이거를 또 활자 냄새를 맡아보면은 뭔가가 이제 뭔가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을 했지만 요새 보는 거는 좀 디테일에 좀 신경이 가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문을 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디테일해지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큰 울타리만 이렇게 치고 있었지 그 안에서 복작복작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매일경제 신문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잡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신문을 볼 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경제에 대해서 아예 몰랐기 때문에 이건 뭐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지? 내리면 어떻게 되지? 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부분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서 읽느냐고 뭐 딴 거 뭐 이렇게 볼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번에 한 6개월 정도 신문을 보면서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조금 신문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